2019년 제1회 기출문제입니다. 마리화나가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에서 선행 조건인 마리화나의 양은 어떤 변수에 해당할까요? 독립 변수입니다. 삐아제의 인지발달 단계 중 대상 영속성의 발달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단계는 감각 운동기입니다. 다음 실험에서 살펴보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요? 할로윈데이 밤에 아이들이 찾아와 사탕 과자 안 주면 장난칠 거예요 라고 외치는 경우 한 사람이 한 개씩만 가져가 라고 한 다음 사탕 과자가 든 바구니를 놓아둔 채 문 안으로 사라진다. 일부 아이들에게는 이름을 물어 확인하였고 나머지 일부 아이들은 익명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무엇을 살펴보고자 한 걸까요? 바로 몰 개성화입니다. 몰 개인화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페스팅거와 칼 스미스의 연구에 의하면 피험자들이 적은 돈 혹은 많은 돈을 받고 어떤 지루한 일을 재미있다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였을 때 후에 그 일에 대한 태도의 결과로 옳은 것은 적은 돈 혹은 많은 돈, 지루한 일을 재미있다고 다른 사람에게 말했어요. 그 일에 대한 태도 결과로 무엇이 옳을까요? 적은 돈을 받은 사람은 실제로 그 일이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네, 인지 부조화 이론입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로저스의 성격 이론에서 심리적 적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셀프, 자기입니다. 처벌의 효과적인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처벌은 반응 이후 시간을 두고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했는데요. 반응 이후에 시간을 두고 주는 것이 효과적인 게 아니라 반응이 일어난 후에 즉각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격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겁니다. 행동주의적 성격 이론에 따르면 성격은 개인이 타고났거나 상당히 지속적인 속성이며 학습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요게 틀렸습니다. 지속적인 속성인 건 맞지만 학습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의해 결정됩니다. 행동주의적 성격 이론은 이렇게 모든 행동이 주어진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는 학습 이론에 근거한 거거든요. 프로이드의 주장에 따르면 신경증적 불안은 어디에서 온다라는 게 그 괄호 안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프로이드 주장에 따르면 신경증적 불안은 정답은 원초와의 충동과 자아의 억제 사이의 무의식적 갈등에서 온다고 합니다. 원초와의 그리고 자아의 그 사이의 무의식적인 갈등에서 옵니다. 뇌분비 체계에서 개인의 기분, 에너지 수준 및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능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신입니다. 스트레스 하면 부신입니다. 프로이드에 따르면 거세 불안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성격의 요소, 과연 무엇일까요? 거세 불안.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성격의 요소, 바로 초자아입니다. 특정 검사에 대한 반복 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연습 효과를 줄이기 위해 이 검사와 비슷한 것을 재는 다른 검사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검사의 신뢰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동형 검사 신뢰도입니다. 이 검사와 비슷한 것을 재는 다른 검사를 이용하는 것, 동형 검사 신뢰도입니다. 너무 더우면 땀을 흘리고 너무 추우면 몸을 떠는 것과 같이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뇌의 부위는 어디일까요? 항상성 하면 시상하부입니다. 시상하부 하면 항상성입니다. 표집 방법 중 확률 표집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여기 지문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리적 표집입니다. 대리적 표집은 비확률 표집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확률 표집에 들어갑니다. 대리적 표집이 비확률 표집이라서
확률 표집 방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 설명이 나타내는 것은 우리는 교통사고 혹은 교통위반 범칙금을 예방하기 위하여 빨간 신호등에서 정지하는 것을 학습한다. 이건 무엇을 설명하는 거냐 하면요. 바로 도피학습입니다. 도피학습은 혐오 자극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는 반응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관계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두 변수 사이의 관계의 강도는 상관계수의 절대치에 의해 규정된다. 이것이 맞습니다. 상관계수 두 변수 사이의 관계의 강도는 상관계수의 절대치에 의해 규정된다. 이것이 옳은 거예요. 망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장기 기억에서 망각이 일어나는 주요 이유는 대치와 쇠퇴 현상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게 바로 틀린 겁니다. 장기 기억에서의 망각의 주요 원인은 대치나 쇠퇴 현상이 아닌 인출 실패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강화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변동 비율과 변동 간격 계획에서는 강화를 받은 후 일시적으로 반응이 중단되는 특성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틀렸습니다. 강화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반응이 지속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학교에서 강의를 듣는 학생이 강의를 받던 곳에서 시험을 치르면 강의를 받지 않은 다른 곳에서 시험을 보는 것보다 시험 결과가 좋아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요. 강의를 받던 곳에서 시험을 치르면 시험 결과가 더 좋아질 수 있대요. 바로 부호와 특정 원리입니다. 부호와 특정 원리. 의미 있는 0의 값을 갖는 측정의 수준은 비율 측정입니다. 비율 측정은 의미 있는 0의 값을 갖는 측정의 수준으로 정답입니다. 성격 심리학의 주요한 모델인 성격 5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게 기출이었어요. 성실성 점수가 높은 사람의 경우 행동을 계획하고 통제하는 것을 돕는 전두엽의 면적이 더 큰 경향이 있다. 성실성 높은 사람 전두엽 면적이 더 크대요. 여기 옳은 겁니다. DSM-5에서 주요 우울 장애의 주 증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주기적인 활력의 증가와 감소인데요. 활력의 증가와 감소, 이것은 주요 우울 장애 주 증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5년, 21년, 23년 그리고 19년에 기출됐네요. DSM-5에서 성별 불쾌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성애자들이 주로 보이는 장애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네, 성별 불쾌감에 대한 설명으로 동성애자들이 주요 보이는 장애이다. 이것이 틀린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볼 때 해리 장애를 야기하는 주된 방어 기제는 해리 장애 하면 기억나시나요? 억압입니다. DSM-5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적장애 수준은 무엇일까요? 개념적 영역에서 학령기 아동과 성인에서는 학업 기술을 배우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연령에 적합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 이상의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하다. 사회적 영역에서 또래에 비해 사회적 상호작용이 미숙하고 사회적 위험에 대해 제한적인 이해를 한다. 실행적 영역에서 성인기에는 개념적 기술이 강조되지 않는 일자리에 종종 취업하기도 한다. 지적장애의 가장 많은 비율이 여기에 해당한다 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경도입니다. 경도. 그래서 약 정신지체자의 85%가 이 지적장애 경도에 해당됩니다.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의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은 뭘까요? 리탈린입니다. 리탈린. 네. 주의력 결핍 그리고 과잉행동장애 치료 약물 리탈린입니다. 리탈린. 공황장애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항우울제보다는 항불안제가 공황장애 환자들의 치료에 우선적으로 쓰인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틀린 겁니다.
어, 항우울제와 항불안제와 같은 약물을 복용해서 치료하기는 하지만 약물 치료만으로는 100% 완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인지행동 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우울제보다는 항불안제가 공황장애 환자들의 치료에 우선적으로 쓰인다라는 것은 공황장애와 거리가 먼 것입니다. 조현병의 진단 기준에 해당하는 증상이 아닌 것은 고양된 기분, 이것이 조현병의 진단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양된 기분은 뭐 다른 사람들에게도 있을 수 있죠. 알코올 중독과 비타민 B, 티아민 결핍이 결합되어 만성 알코올 중독자에게 발생하는 장애로 최근 및 과거 기억을 상실하고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지 못하는 인지 손상과 관련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콜사코프 증후군입니다. 알코올 중독, 비타민 B, 티아민 결핍하면 콜사코프 증후군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뇌에서 발견되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의 존재와 가장 관련이 있는 장애는 무엇일까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부족한 거죠. 네, 단백질 부족 맞나요? 알츠하이머병인데요. 이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뇌세포를 파괴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백질 존재와 가장 관련이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과 관련된 장애는 알츠하이머병입니다.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단백질의 한 종류인데 뇌세포를 파괴한다고 합니다. 영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전통적인 인지치료를 통해 긍정적인 치료 효과를 보지 못했던 만성적인 성격 문제를 지닌 환자와 내담자를 위한 치료법은 무엇일까요? 심리도식 치료입니다. 심리도식 치료, 전통적인 인지치료, 영에 의해서 개발됐고요. 네, 긍정적인 치료 효과를 보지 못했던 만성적인 성격 문제를 지닌 환자와 내담자를 위한 치료법입니다. 심리 도식 치료. 만성 문제 심리 도식 치료. 기분 관련 장애와 관련된 유전 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전 가능성은요, 단극성 장애보다 양극성 장애에서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전 가능성은 단극성 장애보다 양극성 장애에서 더 높다. 이것이 기분 관련 장애와 유전 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습니다. 공황을 경험하거나 옴짝달싹 못하게 되었을 때 도망가기 어렵거나 도움이 가능하지 않은 공공장소나 상황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불안장애는 무엇일까요? 광장공포증입니다. 공황 경험하고 옴짝달싹 못하게 됐을 때 도망가기 어렵거나 도움이 가능하지 않은 공공장소나 상황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불안장애, 광장공포증입니다. 다음 사례와 같은 성격 장애는 자신이 관심의 중심에 있기를 바라고 감정이 빠르게 변하고 피상적이며 지나치게 인상에 근거한 언어 표현을 보이고 피암시성이 높은 특성을 보인다. 바로 연극성 성격 장애입니다. 연극성 성격 장애. 네. 자신의 관심이 중심에 있기를 바라는 것, 연극성 성격 장애입니다. 공포증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이 요인 이론은 어떤 요인들이 결합된 이론일까요? 고전적 조건 형성과 조작적 조건 형성이 결합된 이론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주된 증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과도한 수면입니다. 네, 이것이 거리가 멀어요. 왜냐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으로는 수면 장애가 있거든요. 수면을 잘 취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과도한 수면이라고 한 것은 잘못된 지문입니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문제, 인지 및 지각의 왜곡, 행동의 괴이성 등을 주요 특징으로 보이는 성격 장애는 무엇일까요? 지각의 왜곡, 행동의 괴이성, 바로 조현형 성격 장애입니다. 조현형 성격 장애입니다. 백의 우울 이론 중 부정적 사고의 세 가지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과거에 대한 부정적 사고입니다. 백의 우울 이론, 인지 삼재죠? 예, 거기에 과거는 없습니다.
특정 공포증의 하위 유형 중 공포 상황에서 초반에 짧게 심박수와 혈압이 증가된 후 갑자기 심박수와 혈압의 저하가 뒤따르고 그 결과 실신하거나 실신할 것 같은 반응을 경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혈액, 주사, 손상형입니다. 이것은 특정 공포증이라고 하는데요. 혈액, 주사, 손상형입니다. 의사소통 장애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탈억제성 사회적 유대감 장애인데요. 의사소통 장애에는 언어장애, 말소리 장애, 아동기 발병 유창성 장애 등이 있습니다. 탈억제성 사회적 유대감 장애는 아닙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조현병 유발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부모의 상반된 의사 전달, 감정과 내용이 불일치하는 의사소통 방식 등이 조현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바로 이중 구속 이론입니다. 부모의 상반된 의사 전달, 감정과 내용이 불일치, 이런 의사소통 방식이 조현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바로 이중 구속 이론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샤 검사의 각 카드별 평범 반응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잘못 짝지어진 것은 카드 1은 가면 이렇게 짝지어진 것이 잘못됐습니다. 네, 그래서 로샤 검사 잘 모르니까 한번 잠깐 보자면 카드 4는 거인, 카드 5는 나비, 카드 6은 동물의 가죽 이렇게 보통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선로 읽기 검사는 대표적으로 어떤 기능 또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검사일까요? 네, 바로 주의력입니다. 초등학교 아동에게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은 검사는 무엇일까요? SAT입니다. 이 SAT는 스탠포드 성취도 검사인데요. 초등학교 아동에게는 검사하는데 적절하지 않습니다. 웩슬러 지능 검사를 실시할 때 주의할 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지적인 요인을 평가하는 검사이므로 다른 어떤 검사보다 피검자와의 라포 형성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라포 형성이 최소화되어서는 안 되죠. 서로 협조적이고 긴장을 완화하는 등 그렇게 태도를 라포 형성 최소화해서는 안 된다. 네, 협조적 태도를 유도하여 검사에 충분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되죠. 라포 형성을 최소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뇌손상 환자의 병전지능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자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뇌손상 환자의 병전지능 수준을 추정하는 거예요. 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전의 암기력 수준 혹은 웩슬러 지능 검사에서 기억 능력을 평가하는 소검사 첨수. 네, 요거는 그런 추정하기 위한 자료와 가장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3년, 21년, 23년 그리고 19년에 기출된 문제네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타당도는 타당화하려는 검사와 외적 준거 간에는 상관이 높아야 하고 어떤 검사를 실시하여 얻은 점수로부터 수검자의 다른 행동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타당화하려는 검사와 외적 준거 간에 상관이 높아야 하고 또 검사를 실시해서 얻은 점수로부터 수검자의 다른 행동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건 바로 준거 관련 타당도라고 합니다. 준거 관련 타당도. MMPI-2에서 문항의 내용과 무관하게 응답하는 경향을 측정하는 척도는 무엇일까요? 네, 이것은 TRIN입니다. TRIN. 네, 이것이 바로 문항 내용과 무관하게 응답하려는 경향을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MMPI-2의 형태 분석에서 T점수가 65 이상으로 상승된 임상 척도들을 묶어서 해석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바로 코드 유형이라고 합니다. 코드 유형. 신경심리 평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성별입니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성별인데요. 그러면 신경심리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손상 후 경과 시간, 교육 수준, 연령 이렇게 있는데 성별이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심리평가를 시행할 때 고려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심리적 구성 개념과 대응되는 구체적인 행동 모두를 관찰한 이후에야 결론에 이를 수 있음을 고려한다 라고 했습니다. 요것이 틀린 건데요. 심리적 구성 개념과 대응되는 구체적인 행동 모두를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모두를 관찰해야 된다라는 요 부분 잘못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능검사는 같은 연령 범주 규준 집단의 원점수를 평균 100, 표준 편차 15인 표준 점수로 바꾸어서 규준을 작성합니다. IQ 85와 115 사이에는 전체 규준 집단의 사람들 중 약 몇 퍼센트가 포함되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68%입니다. 85에서 115가 정규 분포 곡선상 평균 구간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68%가 포함됩니다. 68%. 정신연령 개념상 실제 연령이 10세인 아동이 IQ 검사에서 평균적으로 12세 아동들이 획득할 수 있는 점수를 보였어요. 이 아동의 IQ 점수는 어느 정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120입니다. 요거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 하면 10살 그리고 12살 아동들이 획득할 수 있는 점수를 보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0살 10분의 12살 12, 10분의 12 곱하기 100 해서 12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MMPI에서 6번과 8번 척도가 함께 상승했을 때의 가능한 해석이 아닌 것은 남들로부터 관심과 애정을 끌고 동정을 받으려는 강한 욕구를 지니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6번과 8번은 편집과 그리고 8번 조현이죠. 그런데 지금 4번 제가 말씀드린 남들로부터 관심과 애정을 끌고 동정을 받으려는 강한 욕구를 지니고 있다. 이것은 38 코드, 83 코드입니다.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로 진단된 아동의 경우 웩슬러 지능 검사상 수행이 저하되기 쉬운 소검사는 무엇일까요? 주의력 결핍이나 과잉 행동 장애는 숫자를 잘 못해요. 숫자, 산수, 기호쓰기 이런 곳에서 저조한 수행 결과를 보입니다. 다음은 MMPI 2개 척도 상승 형태 분석 결과인데요. 어느 척도 상승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이 프로파일은 반사회적 인격장애 특징을 나타냅니다. 즉, 사회적 규범과 가치관, 제도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무시하며 반사회적 행위로 인해 권위적인 인물과 자주 마찰을 빚어요. 이들의 성격 특징은 충동적이고 무책임하고 타인과 관계에서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네, 이것은 바로 사구 척도인데요. 반사회성 그리고 경조증 일때 사구 척도일 때 이런 성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의력 손상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가 아닌 것은 주의력 손상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카테고리 테스트는 아닙니다. 카테고리 테스트는 개념 형성 그리고 추론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테스트는 주의력 손상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가 아니다. 기억해 주세요. MMPI-2가 대표적인 자기보고식 심리검사로 사용되는 이유가 아닌 것은 이게 MMPI 척도가 DSM 체계와 일치하여 장애 진단이 용이하다라고 했는데요. 요 일치한다는 것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MMPI-2가 이 용어들이 시대에 좀 뒤떨어져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DSM-5에서 서술하는 용어로 수정됐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MMPI 척도가 DSM 체계와 일치한다라는 내용이 잘못됐습니다. 심리검사 사용 윤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검사 결과는 어떠한 경우라도 사생활 보장과 비밀 유지를 위해 수검자 본인에게만 전달되어야 한다.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최대한 존중해야 되긴 하지만 어떠한 경우는 아니고요. 수검자 본인에게만도 아닙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거리가 먼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지능의 개념에 관한 연구자와 주장의 연결이 틀린 것은 혼이 지능은 독립적인 7개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게 잘못됐습니다. 지능은 독립적인 7개 요인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서스톤의 이론입니다. 로샤 구조 변인 중 형태질에 대한 채점이 아닌 것은 이게 22년에도 기출이 되었는데요. 형태질의 채점이 아닌 것은 V입니다. V. 네, V가 형태질에 대한 채점이 아니다라고 기억해 주세요. 직접 행동 관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평정하고자 하는 속성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맞는 거고요. 이것은 자연관찰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평정하고자 하는 속성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하는 것, 직접 행동 관찰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임상심리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개인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공격적이거나 적대적인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자주 갈등을 일으키며 이 때문에 심리적 고통이 심하고 업무 수행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과연 이 사람에게는 임상심리사가 어떻게 개입을 해야 될까요? 개인 심리 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제가 잘못 이해를 했는데요. 임상심리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였네요. 그 임상심리사가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적대적인 내담자하고 관계에서 자꾸 갈등을 일으켜요. 그래서 업무 수행이 곤란한 상황이에요. 그럴 때 임상심리사에게는 개인 심리치료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죠. 이해하셨죠? 네, 죄송합니다. 행동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법칙 정립적 접근에 기초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행동평가는 특정 상황에 대한 개인의 개별적 행동에 초점을 맞춘 거거든요. 그래서 법칙 정립적 접근보다는 개별 사례적 접근에 기초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초의 심리진료소 하면 떠오르는 분 있죠? 임상심리학의 초기 발전에 직접적으로 중요한 공헌을 한 인물은 위트머입니다. 다음 중 접수 면접에서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문제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어린 시절의 경험. 이것은 접수 면접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뭐 나중에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접수 면접에서는 안 해도 됩니다. 심리평가 도구 중에 최초 개발된 이후에 검사 재료가 변경된 적이 없는 게 있어요. 뭘까요? 로샤 검사입니다. 치료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능한 치료자의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론적 모델입니다. 네, 치료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능한 치료자가 되려면 이론적 모델보다 의사소통 능력, 치료적 관계 형성 능력, 자기 관찰과 관리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능한 치료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론적 모델을 계속 공부하고 습득해 나가야 할 부분이죠. 방어기제에 대한 개념과 설명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대치와 짝지어져 있는 내용이 맞는 건데요. 대치는 추동 대상을 위협적이지 않거나 이용 가능한 대상으로 바꾼다. 이렇게 짝지어져 있어요. 이게 맞는 내용입니다. 심리평가를 시행하는 동안 임상심리사가 취해야 할 태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평가 상황에서의 일상적인 행동을 평가 보고서에 기록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어 있는 거래요. 가장 거리가 먼 거래요. 어찌 보면 이것도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가장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지문도 있으니까 그냥 이 부분은 그냥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거리가 먼 것, 평가 상황에서의 일상적인 행동을 평가 보고서에 기록하는 것이 좋다. 이게 가장 거리가 멉니다. 다음과 관련된 치료적 접근은 치료 과정에서 내담자의 열등감 극복을 주요 과제로 상정하며 보상을 향한 추구 행동으로서의 생활 방식을 변화시키는 데 주목한다.
바로 열등감 극복하면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입니다. 네, 그렇게 매칭하시면 좋겠어요. 상담자가 자신의 내담자와 치료를 진행하는 기간에 내담자 가족에게 식사 초대를 받아 식사를 했다면 어떤 윤리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바로 이중관계입니다. 네, 이중관계 해서는 안 되겠죠. 내담자의 경험에 초점을 두고 심리치료적 상호작용에서 감정이입, 따뜻함,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을 강조한 접근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본주의 접근입니다. 다음은 자문의 모델 중 무엇에 관한 설명일까요? 자문가와 자문 요청자 간에 보다 분명한 역할이 있고요. 자문가는 학습 이론이 어떻게 개인, 집단, 그리고 조직의 문제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보여주는 인정된 전문가입니다. 문제 해결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자문가와 자문 요청자 간의 불균형이 있습니다. 과연 이 자문의 모델은 무엇에 관한 설명일까요? 행동주의 모델입니다. 행동주의 모델 기억하세요. 임상적 평가의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심리 본질의 발견입니다. 임상적 평가의 목적은 치료 효과에 대한 예측, 미래 수행에 대한 예측, 위험성 예측입니다. 심리 본질의 발견은 아닙니다. 아동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적합한 기법은 무엇일까요? 과잉 교정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과잉 교정을 해야 되는데요. 문제 행동이 지나치게 나타날 때 특히 효과적인 기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상적 지능의 성인이 나머지 가족원을 살해한 사건에서 법정 임상심리학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범행 당시 가해자의 정신상태입니다. 정상적인 지능인데 가족원을 살해했잖아요. 그래서 범행 당시 가해자의 정신상태 그리고 심리상태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심리평가의 해석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인 내 간 차이는 각 하위 척도 점수를 표준 점수로 환산하여 오차를 없앤 뒤 절대값을 산출한다 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심리평가 해석 과정에서는 그냥 여러 가지를 토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는 과정이죠. 그런데 표준 점수를 환산해서 오차 없애고 절대값 산출하고 이 부분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사용한 치료적 접근은 무엇일까요? 불안을 갖고 있는 내담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체계적 둔감법을 사용하였고 공황을 느끼고 있는 내담자에게 참여 모델링 기법을 사용했다. 무엇일까요? 행동적 접근입니다. 행동적 접근. 네. 체계적 둔감법 사용 그리고 참여 모델링 기법 사용. 이것이 행동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심리치료에 관한 연구 결과로 옳은 것은 치료자의 연령과 치료 성과와의 관련성은 없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 결과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심리치료 연구 결과 중에 치료자의 연령과 치료 성과의 관련성은 없다인데요. 이것도 한번 논문을 한번 검색을 해보고 싶기도 해요. 치료자 연령과 치료 성과의 관련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로저스의 인간 중심 이론에서 치료자가 지녀야 할 주요 특성으로 틀린 것은 합리성입니다. 합리성. 그러니까 로저스의 인간 중심 이론에서 치료자가 지어야 할 주요 특성으로 틀린 것은 해가지고 문제가 여러 개 있는데요. 창의성, 합리성, 적극적 경청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틀린 겁니다. 종목에 대한 동기 강화 상담의 기본 기법 4가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공감입니다. 공감. 그러면 종목에 대한 중독입니다. 중독. 제가 동그라미 쳐놔가지고요. 잘못 읽었습니다. 네, 중독에 대한 동기 강화 상담의 기본 기법 4가지입니다. 공감은 아니고요.
열린 질문하기, 인정하기, 반영하기, 요약하기입니다. 이것이 동기 강화 상담의 기본 기법입니다. 공감은 아닙니다. 사회공포증 치료에서 지금까지 피해왔던 상황을 더 이상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게 하는 행동수정 기법은 무엇일까요? 네,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게 하는 행동수정 기법은 노출훈련입니다. 사회공포증 치료에서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게 하는 것, 노출훈련입니다. 주요 상담 이론과 대표적 학자들이 바르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인지치료 이론의 앨리스와 백 그리고 펄스를 매칭해 놨는데요. 여기서 펄스가 틀렸죠. 펄스는 게슈탈트 상담 이론입니다. 성폭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성폭력은 성적 자기 결정권의 침해이다. 맞습니다. 이것이 옳은 겁니다. 상담의 일반적인 윤리적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호성. 이것이 상담의 일반적인 윤리적 원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있을까요? 자율성 존중, 무해성, 충실성, 공정성, 선의 이렇게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상호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일상적 경험 구조, 특히 소속된 분야에서 특별하다고 간주되던 사람들의 임상적 경험 구조를 상세하게 연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생겨난 심리 상담의 핵심적인 전제 조건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개인은 마음, 몸, 영혼으로 이루어진 체계이며 삶과 마음은 체계적 과정이다라고 하는 NLP입니다. 그래서 개인은 마음과 몸, 영혼으로 이루어진 체계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단계 상담 모델인 탐색 단계, 통찰 단계, 실행 단계에서 탐색 단계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담자가 그들의 감정을 표현하고 복잡한 문제를 통한 그들의 생각을 표현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것이 바로 탐색 단계입니다. 아들러 개인 심리학의 기본 가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개인은 무의식과 의식, 감정과 사고, 행동이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서는 한 개인은 나누어질 수 없는 전체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살 위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살 준비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은 자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피한다. 이렇게 했는데 피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질문을 해서 실제 자살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어야겠죠. 직업 발달을 직업 자아 정체감을 형성해 나가는 계속적 과정으로 보는 이론은 무엇일까요? 네. 직업 발달을 직업 자아 정체감을 형성해 나가는 계속적 과정이다라고 보는 이론. 이게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타이더만과 오하라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네. 이름 진짜 어려워. 타이더만과 오하라의 발달 이론을 말하는 건데요. 직업 자아 정체감을 형성해 나가는 계속적 과정. 타이드만과 오하라입니다. 면접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감정의 명료화에서 내담자가 원래 제시한 것보다 더 많은 의미를 추가하여 반응하는 것은 삼갈 필요가 있다라고 했어요. 사실은 요것이 잘못된 건데요. 내담자 말 중에 모호한 점이 있거나 모순된 점이 발견될 때 명확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점을 상담자가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담자로 하여금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기술, 명료화 이것을 꼭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삼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잘못됐습니다. 문화적으로 다양한 집단이 참여하는 집단 상담에서의 기본 전제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상담자보다 내담자에 대해서만 기본 가정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상담자에게서도 문화, 인종, 성별 등의 기본 가정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다양한 집단이 참여하는 집단 상담에서는 상담자보다 내담자에 대해서만 고려해야 된다가 잘못됐습니다.
청소년 상담 시 대인관계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호작용적 개입을 습관, 일상생활 방식이나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패턴을 수정하도록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사실 상호작용적 개입은요, 협력적인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지문이 들어가야 해요. 그런데 여기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패턴을 수정하도록 한다. 이것은 좀 내용이 다른 내용이죠. 그래서 틀린 것입니다. 다음 대화에서 상담자의 반응은 내담자가 흐느끼면서 내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상담자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외롭군요 라고 했어요. 바로 반영입니다. 그 내담자의 행동 속에 내재된 내면 감정을 정확히 파악해서 이를 내담자에게 전달해 주는 것, 반영입니다.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라고 하는데 외롭군요 라고 그 내면 감정을 정확히 파악했네요. 병적 도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병적 도박은 DSM-5에서 반사회성 성격 장애로 분류된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DSM-4에서는 병적 도박이었는데 DSM-5에서는 도박 장애로 명칭이 변경되었고요.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의 하위 분류, 비물질 관련 장애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인지적 왜곡은 무엇일까요? 길을 가다가 어떤 모르는 사람들이 웃고 있다면 그 자신과 그 사람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자신을 욕하면서 비웃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인지적 왜곡은 개인화입니다. 자신과 관련시키는 성향이죠. 상담 초기에 상담 관계 형성에 필요한 기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핵심 문제 해석하기. 네, 이것이 가장 거리가 먼 것인데요. 상담 초기에는 핵심 문제 해석하는 것은 조금 이른 감이 있죠. 그래서 라포 형성 후에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핵심 문제를 해석하는 것은 초기 단계에는 적절치 않습니다. 라자루스의 중다양식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라자루스의 중다양식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람들은 고통, 좌절, 스트레스를 비롯하여 감각 자극이나 내적 자극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는 식별력이 유사하다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이게 유사하지는 않죠. 네, 유사하지는 않습니다. 이 라자루스가 핵심 개념을 그 베이직 아이디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 베이직 아이디 안에 그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베이직 아이디가 뭐냐면 그 머리 글자만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행동, 정서, 감각, 심상, 인지, 대인관계, 약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핵심 개념을 질문을 했습니다. 사티어의 의사소통 모형에서 스트레스를 다룰 때 자신의 스트레스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넘겨주며 모두에게 동의하는 말을 하는 의사소통 유형은 무엇일까요? 네, 회유형입니다. 진로 지도 및 진로 상담의 일반적인 목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미 선택한 진로에 대해 후회하지 않도록 유도한다라고 했는데요. 솔직히 후회하지 않도록 유도한다. 이 부분은 좀 내용과 일반적인 목표와 좀 거리가 멀죠. 그래서 진로 지도와 진로 상담할 때는 이미 선택한 진로에 대해서도 후회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한 직업적인 선택과 계획을 다시 확고하게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2019년 제1회 기출문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